자, 공통과목 4점짜리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전문항 해설 다 할 거고 얼마 걸리지 않아요. 잘 들어봐 주세요. 자, 9번입니다. 이 9번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식을 보고 이걸 눈치채서 찾았는지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요거 피적분함수 전개에 보면 x의 fx 더하기 fx인 거잖아. 그럼 피적분함수가 다항식이란 말이야. 그럼 쪼갤 수 있죠. 근데 좌변과 우변의 적분 구간이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그냥 없어졌을 거란 소리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좌변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x의 fx니까 얘한테 x배한 거. 즉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만 남을 것이고 우변은 36 이렇게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 기함수니까 얘는 또 죽었겠죠? 그리고 우함수는 범위 2배로 쪼갰겠죠? 얘가 36이니까 약분해서 18 이런 느낌. 그럼 ax제곱은 3분의 a의 x 세제곱으로 적분되고 0부터 3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9a 이렇게 정적분 되겠죠? 그래서 9a가 18이니까 a는 2 이렇게 쓰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문제입니다. a가 1보다 클 때 다음과 같은 로그의 교점과 x 절편들 사이상 구해라가 문제죠. 자,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따가 22번 해설 때문에 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시 같은 지수 로그는 첫 번째 교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시 같은 지수 로그 함수들은 교점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미시 같은 지수 로그는 평행, 대칭, 이동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미시 같은 지수 로그 함수가 나오면 교점도 구할 수 있고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의 성질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이 생각을 염두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자, 10번. 지금 미시 전부 다 같죠? 그러니까 A, 뭘 구할 수 있어? 교점 구할 수 있다고요. A라고 하는 건 얘와 얘의 교점이죠? 그래서 A부터 구합시다. A는 두 로그 함수의 교점이고 미시 같으니까 진수끼리만 비교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 x가 몇이야? 아니죠. 3. x가 3이에요? 0이죠? 0. x가 0. x가 0이니까 대입해보면 대응하는 교점의 y축 좌표는 로그 a의 3. 즉 a의 좌표는 0, 로그 a의 3. 이렇게 a점의 좌표가 잡힌다고요. 미시 같으면 무조건 나와요. 자, b와 c는 각각의 x 절편들이죠. 그러니까 y 값이 0이어야 되고 로그가 y 값이 0이려면 진수가 1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려면 b점의 좌표는 얘가 1이 되려면 C점의 좌표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요 세 점으로 삼각형 만들었을 때 뭐가 되게? 정삼각형 되게 만들어라. 자,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집중. 지금 나와 있는 세 점을 봤더니 두 점은 대칭 관계에 있는 x절편이고 한 점은 이 로그 값이죠. 이 로그 값이 어떤 양수인 거 확실한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 뭐가 되게? 정삼각형 되게 만드시오.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몇인 거니까? 그럼 높이는 몇이어야 돼요? 정삼각형의 높이 2분의 루트 3 a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2루트 3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몇이다? 2루트 3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러면 로그 지수로 바꾸시면 a의 2루트 세제곱이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뭘 구하시오가 문제야? a값 구하시오가 문제죠? 그래서 양변에 2루트 3분의 1제곱 해주시면 a는 3의 2루트 3분의 1제곱 유리화 하시면 3의 6분의 루트 3제곱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속도가 속도 위치 문제 나온다고 해서 버리지 좀 마세요.
그리고 저는 항상 뭘 기준으로 문제 풀어? 속도 기준으로 문제 풀고 항상 속도 그래프 그려가면서 했죠. 그냥 배운 대로만 하세요. 보기 보지 말고 얘 뭐해서? 미분해서 속도 구하고 시작합시다. 속도 구했으면 무조건 그래프 그리면서 하죠, 저는. 그럼 얘는 3111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t-1에 3t 플러스 1이네요. 그럼 속도 그래프는 가로축이 t, 세로축이 속도. 절편이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가 요 정도 느낌으로 생겼겠죠? 이렇게 세팅해 놓고 그냥 문제 푸는 거예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기억, t가 1일 때 위치는 1입니까? 장난해? 이게 위치라며. 여기다가 몇 넣어라? 1 넣어라. 그래서 1 집어넣으시면 몇 나와요? 0 나오죠? 그래서 기억 틀렸어요. 이걸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니은, t가 1일 때 속도는 0입니까? 여기다가 1 넣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야? 이거 평가하면 맞아. 이거 그냥 내가 낸 거 같은데. 자, 디귿. P의 운동량이 바뀌는 시간. 언제 운동량이 바뀌어요? 1초일 때 운동량이 바뀌죠? 그때 가속도 물어봤네. 그러니까 이거 뭐해서? 미분해서 6t-2 여기다가 몇 넣어라? 1 넣어라. 정답은 4.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우리 직접 모의고사 할 때도 이거 또 나왔었죠? 직접 모의고사 할 때도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즉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3이거나 an 플러스 1은 2an이거나 즉 무슨 수열이거나 등차거나 등비다. 근데 이게 완전 랜덤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등차 등비 등차 등비 막 지 마음대로 해요. 그냥 랜덤으로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을 때 네 번째 항의 최대값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그럼 이제부터 그냥 케이스 구별해서 다 쓰는 겁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자, 첫 번째 항 A라고 할게요. 그럼 두 번째 항 넘어갈 때 등차로 가거나 등비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면 등차로 가거나 등비로 가거나. 그럼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도 등차로 가거나 등비로 갔겠죠. 사실은 등차는 탈락인데 그냥 쓸게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쓰세요. 생각하지 말고. 등차로 가거나 2배에서 등비로 가거나 등차로 가거나 2배에서 등비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얘랑 같고 싶다고. 그럼 A랑 얘랑 같을 수가 없죠. 탈락. 얘랑 같으려면 A가 몇이에요? 6이죠. 6. 그래서 6, 3, 6 가능. 뭐 이런 얘기지 뭐. 2a-3이랑 A랑 같으려면 A가 몇이야? 3이죠. 그러니까 3, 6, 3 이렇게 가거나 4A랑 A랑 같으려면 A가 0이죠. 0, 0, 0 이렇게 가거나 노란색, 빨간색, 녹색 세 케이스 3개예요. 그럼 케이스 3개에 대한 A3이 나왔죠. 이거에 맞춰서 A4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등비로 가거나 등차로 가거나 아니 뭐라는 거야? 등차로 가거나 등비로 가거나 등차로 가거나 등비로 가거나 등차로 가거나 등비로 가거나 최대값 12 이렇게 쓰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자, 13번에서 A 넓이랑 C 넓이 더한 게 B 넓이일 때 뭘 구하시오가 문제야? K 구하시오가 문제죠. K, 요거 K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자, 여러분 도형 이렇게 나왔을 때 선생님이 제발 뭐 좀 하지 말라고 그랬어? 교점 좀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도형의 넓이를 정적분을 통해서 구하려면 교점 구하고 개형 그려야 되는 건 맞아. 내신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야. 수능 모의고사 풀 때 이거 나오면 설마 교점 구해서 넓이 일일이 구하라는 얘기겠니? 제발 교점 좀 구하지 말라고 제발 부탁 좀 한다고. 요 완벽히 나와 있는 두 함수가 있으니 요 위치와 요 위치를 구할 수 있는 건 인정. 하지만 구하지 않을 거라고. 알파, 베타라고 할게. 여기까지 돼? 그래서 우리는 알파, 베타 살려서 그냥 A, B, C 넓이를 식으로 쓸 거야. 그리고 2차 함수가 F죠? 직선을 편의상 GX라고 할게. 그럼 A, B, C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자, A의 넓이는 인테그랄 몇부터 몇까지? 0부터 알파까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F 빼기 G의 dx인 거죠. 이게 A. 그 다음에 C의 넓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베타부터 K까지죠. C의 넓이 2차가 위에 있고 직선이 밑에 있죠. 그러니까 F 빼기 G의 dx. 두 개 모한 것은, 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B의 넓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어요? 그래서 G 빼기 F dx.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렇다고. 그럼 딱 봐도 얘 넘기고 싶게 생기지 않았니? 넘기면 마이너스 붙었겠지. 그 마이너스를 얘한테 넣어주면 피적분함수가 싹 다 어떻게 돼? 똑같아지죠? 그래서 얘 넘기면 이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거고 마이너스 피적분함수에 넣어주면 피적분함수가 F 빼기지, F 빼기지, F 빼기지. 더하기. 0부터 알파, 알파부터 베타, 베타부터 K. 왁구가 딱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넘기면 무슨 말이야?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F 빼기 G의 dx가 몇이다? 0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점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이제 F에서 G 빼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0x 플러스 3분의 8 위에서 아래 거 뺄 거니까 22인가요? 이거의 dx 얘가 0이다 해서 K값 찾는 거죠. 이해 가요? 제발 교점 좀 구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교점 잡아놓고 해서 식정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정적분 하셔서 K값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일단 도형 나왔으니까 하라는 대로 그릴게요. 어떻게 그린다고? 그려진 그림 보고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그리시라고요. 절 믿어주세요. 자, 문제 보시면 선분 AB가 2루트 7인 삼각형 ABC가 있다. 그리세요. ABC 선분 AB가 2루트 7. 여기까지가 1번. 2번 BC의 중점을 P, BC의 5대1 내분점을 Q라고 하겠다. 그럼 이것도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가 중점이고 얘가 5대1이잖아. 맞아? 그럼 얘와 얘가 몇 대 몇이야? 3대 2대1.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중점이고 5대1 내분점이라고 했으니까. 하라는 대로 그리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세 번째 AQ가 몇이다? 3루트 2다. 그리고 네 번째 걷다가 밑줄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루트 2 대 3이다. 지금 뭐 알려줬죠? 사인 B 알려줬죠? 사인 B는 뭐랑 같아요? 대응변의 B랑 같죠? 이걸로 문제 풀란 소리예요. 그럼 알파와 베타가 뭐냐? 문제를 보니까 알파라는 각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QAP니까 요각이죠, 요각. 그 다음에 베타라는 각은 APQ니까 여기죠, 여기. 맞아? 알파의 대응변과 베타의 대응변, 이거의 B가 루트 2 대 3이라고. 그러면 대응변의 B, 대응변이 누구랑 누구야? 2A 대 3루트 2가 루트 2 대 3인 거지 뭐. 그래서 6이 6A. 그러니까 A가 몇이에요? 1. 이렇게 그냥 바로 나와요. 그럼 A가 1이기 때문에 요 길이들이 싹 다 나오는 거죠. 전체 길이 몇이고? 6이고. 요 길이 몇이고? 3. 여기가 2. 여기가 1. 이렇게 나와요. 나는 이 상황에서 큰 삼각형에 뭘 구해라? 외접원의 넓이죠. 그럼 큰 삼각형 가지고 뭐 해야 되니까? 사인 법칙 써야 되니까 각 크기랑 변 길이 알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알고 있는 변이 너도 알고 얘네들 다 아는 거죠. 여기 3루트 2. 요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삼각형에 대하여 다 알고 있어요. 맞아? 그럼 요 주황색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으니까 요 각을 세타라고 잡고 못 쓰시면 J 코사인 쓰시면 코사인 세타 나왔겠죠. 코사인 세타 나왔으니까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겠죠. 코사인 세타 나왔으니까 큰 삼각형을 가지고 J 코사인 쓰면 요 길이도 나왔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어렵지 않다니까. 두려워서 그래, 두려워서. 해본 적이 없어서. 계산. 일단 큰 삼각형을 요 주황색 삼각형을 가지고 코사인 세타 구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5분의 제곱하면 28 더하기 25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제이 코사인 법칙 변형 쓴 거예요.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얘가 4분의 루트 7. 그럼 코사인이 4분의 루트 7이니까 사인 세타는 몇이 되겠어요? 4분의 3.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코사인 세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큰 삼각형을 가지고 AC의 길이 구합시다. 6, 2루트 7이에요. 그러니까 AC의 제곱은 2루트 7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루트 7의 6의 코사인 세타니까 몇이에요? 4분의 루트 7. 이렇게 쓰는 거지 뭐. 그럼 여기서 AC의 제곱 나왔겠죠? 그래서 얘가 22. 그러니까 요 길이 몇인가? 루트 22.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원하는 큰 삼각형에 세타에 대한 사인 값과 변 길이까지 나와 있으니 사인 법칙 쓰시면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 지울게요. 사인 세타분의 대응변 루트 22는 2R과 같다. 그래서 사인 세타가 4분의 3이니까 루트 22. 그래서 3분의 4루트 22. 그래서 R은 2로 나눠서 이렇게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파이 너 제곱.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15번은 사실상 3차 함수 fx 완성하시오가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나는 평소에 보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가인트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 자, 가인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밑밥을 제가 깔아드릴 테니까 여기 한번 봐주세요. 누겠미? 자,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있잖아. A라는 위치에서 fx가 이렇게 생겼어.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 불가능? 가능하죠? 그러니까 너는 F'A랑 같은 말이 뭐예요? x를 a로 보낼 때 x-a분의 fx 마이너스 fa 얘가 존재하죠? 현재 존재하는 상태죠? 자, 그럼 다시요. 만약에 이렇게 fx가 있어요. gx라고 할까요? 요 g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는 g'a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인가요? 자, 그런데 현재 이놈은 g'a가 도대체 왜 존재하지 않을까요? 라는 거예요. 왜 g'a가 존재하지 않아요? 뾰족하니까 그건 기하적 해석이죠. 산술적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g'a라는 건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x-a분의 gx-ga 우리는 이걸 g'a라고 부르죠. 이게 지금 존재 안 하거든? 왜 존재 안 하냐고를 제가 물어봤죠. 이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얘도 어쨌든 극한인 거니까 리미트 x의 a 우 x a 리미트 x의 a 좌 이 두 개를 구해서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두 개가 뭐하다면 같으면 얘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지금 하는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1등급을 맞을 수 없습니다. 2등급도 안 될 거예요. 들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이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우미분계수라고 부르고요. 얘를 좌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이 문제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는 단순한 말을 아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의 의미를 아느냐를 물어봤어요. 자, 우미분계수는 뭐냐면요. 현재 얘는 A, GA라는 점이 있는 거예요. 이 점. 그래서 A, 우라면 A보다 조금 큰 위치죠. 이쪽. 요 두 점에 대한 직선의 기울기란 뜻이에요. 이게 얘입니다. 얘는요. A, GA라는 점이 있어요. A 좌니까 그거보다 작은 거. 이거의 기울기란 뜻이에요. 얘는 노란색의 기울기, 얘는 녹색의 기울기. 두 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좌우 미분계수는 다름으로 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인가요? 이해 가요? 이게 좌우 미분계수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 세 번째.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H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너는 H'A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왜 존재하지 않죠? 불연속하니까. 그건 기하적 해석이라고요. 그럼 불연속하면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은 알아. 근데 그게 산술적으로 왜 그러냐고. 그걸 물어본 게 이 문제야. 여기까지는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좌우 미분계수를 구해서 비교했을 때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A에 대한 좌미분계수는요. A, HA란 점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왼쪽 이 직선의 기울기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미분계수는요. A, HA라는 점은 있는 상태에서 이거보다 큰 거. 요거의 기울기란 뜻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좌우 미분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연속하잖아? 그러면 항상 좌우 미분계수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KX예요. 얘 A에서 미분 가능 불가능? 좌미분계수는요. A, KA라는 점에서 왼쪽 점 직선의 기울기, A, KA라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점에서 직선의 기울기, 이런 뜻이에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좌미분계수, 얘가 우미분계수인 겁니다. 두 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얘도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때 이렇게 생겼잖아요? 질문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생겼잖아? 좌미분계수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죠?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로. 그럼 마지막 질문. 지금 얘는 A에서 우미분계수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우미분계수 존재 안 하죠? 선생님,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로 존재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좀 멀리 찍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졸라 가깝게 찍어야 되죠. 조금 큰 거니까. 그럼 직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졸라 쓰죠. 즉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지금 한 말 이해 가요? 이게 졸라 쓴 거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야? 말할 수 없죠. 이게 발산하는 거예요. 발산. 여기까지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 A에서 뭐 하다면 불연속하잖아? 그럼 우극하는 존재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불연속하면.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A에서 미분 불가능한 건 확정이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중 뭐는 존재해요? 우미분계수는 존재하는 거예요. 좌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고. 이거 이해했어요? 이걸 이해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걸 반드시 알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상세 설명을 해주는 곳은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영상 잘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제발 좀 연습 좀 하세요. 알겠죠? 좋습니다. 이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 앞에서 배웠던 설명을 통해 이 15번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자, F라는 3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0에서의 미분계수는 양수예요. 0에서의 미분계수가 양수라는 거는 이 fx가 0에서 증가 상태란 얘기죠. 미분계수가 6이라는 양수니까. 그러면 요 fx가 될 수 있는 것은 증가 상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증가 감소 상태의 그래프가 있는데 0이라는 위치에서 증가할 수도 있고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때 gx는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fx를 이동한 그래프를 쓸 거고요. 뿔마 1 사이에서는 fx 뒤집은 걸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세요? 근데 여전히 f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잘 모르겠죠? 이때 모든 a에 대해서 얘는 존재한대요. 그럼 존재에만 집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GA 우미분계수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저 G그래프 있죠? G그래프. G그래프는 모든 위치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지. 근데 그 미분계수가 몇으로? 0 이하로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상태여야 돼요? 네, 감소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즉 gx는 계속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미분계수가 음수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흐릿하게 그릴게요. 뿔마 1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뿔마 1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쪽에서 얘 그래프를 이동한 걸 그릴 거야. 그러면 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이쪽과 이쪽을 gx로 취할 거죠. 근데 무슨 상태예요? 증가 상태죠. 무슨 상태여야 된다고? 감소 상태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에 의하여 내가 원하는 이 fx는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물론 이렇게 그냥 흐를 수도 있어요. f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라면 양쪽은 이쪽과 이쪽은 이 그래프를 위아래로 이동한 그래프를 쓸 거니까 감소한 상태인 건 맞죠. 하지만 가운데는 뭘 하겠대요? 마이너스 fx니까 이놈을 x축 대칭 이동시킬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감소 상태였던 놈을 대칭 이동시키면 이 사이에서 무슨 상태로 변하겠어요? 증가 상태로 변하겠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것에 의해서 F라는 3차 그래프가 우하향 몇 번? 3번 그래프구나 확정된 겁니다. 이해가 가요? 이걸 통해 우리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확정이에요. 그리고 뿔마 1이라는 위치가 여기여야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이렇게 됐다면 이놈을 위아래로 이동시킨 거, 즉 fx 플러스 k, 그걸 양쪽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린 그래프가 이렇다고 가정해 보면 요렇게가 사용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가요? 그럼 요거의 함수값은 몇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에서 k만큼 이동한 거잖아. 요놈의 위치는 1, f1 여기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gx 그래프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사이는 뭘 쓰겠대? 마이너스 fx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fx를 x축 대칭 이동을 한 걸 쓸 거라고. 그러면 요 하얀색 부분이 x축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증가 상태였던 놈이 무슨 상태로? 감소 상태로 변하겠죠. 그럼 이렇게 뒤집으면 x축이 어딘지 저도 몰라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겠죠. x축 대칭 이동한 거니까.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1, 몇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f1이 되는 거고,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을 거란 소리인 거예요. 이 색깔 그래프가 그건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어? 여기까지 알아들었죠? 자, 이때 기다려. 이 빨간색 그래프도 노란색 그래프도 내 마음대로 사실은 이 상태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냥 개형적으로만 이렇게 그려드린 거죠, 제가.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가 그대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대로 더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아들어요? 이때 그 색깔 그래프를 그렸을 때 y = t와의 교점이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나는 그 t의 최대값은 몇이다? 1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즉 13 그은 게 교점 2개가 되는 최대가 되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해가? 그리고 하나 더. 이때 요거 있죠. 얘가 존재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자,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는 몰라요. 제가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떨어졌어요. 붙으면 말할 것도 없잖아. 떨어졌어요. 그럼 요 위치에서의 우미분계수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미분계수는 얘는 떨어지든 붙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처럼 떨어져 있으면 우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네, 연속이어야 되는 겁니다. 끄덕끄덕 됐나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럼 거의 끝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이렇게 붙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자 보세요. 얘가 여기에 붙으려면 얘가 그대로 노란색이 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이쪽도 따라서 내려가는 거죠. 이게 한 세트인 거니까 노란색끼리는 그대로 내려가면 T를 그었을 때 근이 교점이 2개가 되는 위치는 누구야? 요 위치가 되는 거죠. 요 위치. 뭔 소리인지 이해가 가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얘가 여기에 붙어야 된다. 됐어요? 그리고 요거의 위치는 몇이다? 13이다. 끝. 요걸로 이제 식작성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fx 구하시오가 문제죠, fx? fx는 f'x로 합시다. 왜? fx는 하얀색 그래프고 극점의 위치가 뿔마 1에서 존재해야 되니까 a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도함수가 생긴 거죠. fx가. 요 a는 음수일 거고요. 그럼 너는 ax제곱 마이너스 a가 될 테니까 fx는 3분의 a의 x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f'0이 6이라면서 f'0이라고 하는 것은 x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x의 개수가 몇이니까 그러니까 a가 몇인 겁니까? 마이너스 6인 거죠.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b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런데 f-1이 몇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f-1은 2-6 플러스 b 얘가 마이너스 13이니까 b가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fx는 이렇게로 결정된 거예요. 자, fx 결정됐죠. 여기다가 몇 넣어라? 2분의 1 넣어라. 2분의 1 넣었어요. 그 다음에 k도 구하셔야 되겠죠. k가 뭐야? 요거죠, 요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k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배의 f1이 되는 거죠. fx 완성됐으니까 그걸로 k값 구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만 구하면 끝난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푸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걸 풀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좌우 미분계수, 미분의 가능성, 미분 존재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계산하시면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오랜만에 빈칸 채우기 나왔고요. 사실 빈칸 채우기가 그냥 보너스 문제로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낯설다 보니까 못하겠죠? 그냥 찾아 쓰시면 됩니다. 쫄지 마시고요. 그냥 찾아 쓰세요. 자, 갑시다. 자, 첫 번째 박스 0부터 4까지는 저 위로 블록 2차 함수고 두 번째 줄 주기가 4죠. 그럼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죠, 우리? fx 슬쩍 그려놓을까요?
요라고, 요라고, 요라고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그럼 얘가 2, 얘가 6, 8, 10, 12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 최대값 몇이죠? 상가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뭐. 이게 fx. 이게 첫 번째 박스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이 정도는 괜찮죠? 현 오케이? 좋아요. 자, 이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f 합성 fx 이퀄 fx 이 방정식의 근구하시오가 문제거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상황만 가지고 너희한테 야 이거 근구해봐 이렇게 시켰다면 우리가 실제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 빈칸 채우는 것 자체는 별로 유의미하지 않아. 내가 이걸 물어봤으면 우리 어떻게 풀어요? fx 치환했겠죠. 그럼 요 방정식을 ft 이퀄 t라고 바꿔서 읽었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t값 찾아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겠죠.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박스 봤더니 역시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0부터 4 사이일 때 f 곱하기 fx 마이너스 3 이퀄 0 그게 요걸 의미했던 거라고. 요걸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3 이퀄 0 이걸 만족하는 근을 찾아라. 이게 문제였던 거야.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3이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3이려면 0이 되는 건 몇과 몇이고 3이 되는 건 여기죠. 그래서 3이 되는 거 여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럼 요 함수식이 뭐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니까 얘가 3이 되는 x값이 몇과 몇이야? 1과 3이죠. 그래서 0, 1, 3 이렇게 3개 나온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문제에서 반열린 구간 0부터 4까지니까 근이 0, 1, 3 3개 나오죠? 그래서 가가 몇인 거야?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그러면 A1은 0, A2는 1, A3은 3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얘가 주기함수니까 그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반복했겠죠. 자, 그래서 너를 통해서 A1이 0이고 A2가 1이고 A3가 3이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지. 근데 그 다음 근은 여기서 주기가 몇이야? 주기가 4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4, A5, A6은 걔네들 결과값에서 4씩 커져서 이렇게 증가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공차가 4짜리 등차 수열을 아이들이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너는 A1, A4, A7 이런 아이들을 의미하는데 얘가 0, 4, 8 이런 식으로 갔겠죠? 너는 A2, A5, A8 이런 애들을 의미해. 즉 1, 5, 9 이런 식으로 진행됐겠죠? 얘네들은 A3, A6, A9고 3, 7, 11 이런 식으로 진행됐겠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공차가 모두 4짜리 등차 수열을 이룬다. 주기가 4니까. 그래서 따라서 A20은 어느 쪽 놈이고 21은 어느 쪽 놈이고 22는 어느 쪽 놈이냐 이걸 물어봤던 거지. 그래서 요거의 일반항은 어떻게 돼요? 요거의 일반항 4n 마이너스 4인 거죠. 요거의 일반항은 4n 마이너스 3이고 요거의 일반항은 4n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게 A21이죠. A21은 여기다가 몇 넣은 거? 7 넣은 거. A3n이 너니까. 그래서 A21은 여기다가 7 넣은 거 4 곱하기 7 마이너스 1 27. 그 다음에 A20은 어디다가? 여기다가 몇 넣은 거? 여기다가 몇 넣은 거? 7 넣은 거죠. 여기다가 7 넣은 거. 여기다가 7을 집어넣으시면 A20. 그래서 4 곱하기 7 마이너스 3 25. 그 다음에 A22는 여기다가 몇 넣은 거야? 8 넣은 거죠. 8 넣은 거. 그래서 8 집어넣으셔서 4 곱하기 8 마이너스 4. 그래서 28. 그래서 너 3개 더한 게 다가 됐을 겁니다. 더하시면 80이 되죠. 그래서 가나다 더하셔라. 정답은 8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21번 문제를 아주 훌륭하게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고요. 그걸 알면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절 믿어주세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분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결과값이 수렴해야 돼. 그럼 반드시 얘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죠? x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x 말고 다른 걸 더 가져도 돼요. 근데 x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동의? 동의하죠? 그럼 다시요.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자, 1로 보낼 때 x-1이에요. 근데 얘가 수렴해요. 그럼 분자에 무조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x-1이라는 인수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동의해요?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분자에 절대값 x-1이 있어요. 그럼 수렴해요, 안 해요? 다시요. 여기가 x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수렴하는 거라며. 근데 x가 아니라 절대값 x예요. 그럼 수렴해요, 안 해요? 수렴 안 하죠? 왜? 아, 뭘 왜야? 0에 대한 우극한을 하면 얘가 플러스로 나올 테니까 약분돼서 1이고, 좌극한을 하면 마이너스 x가 될 테니까 약분돼서 마이너스 1이니까 좌우극한이 다르잖아. 1에 대한 우극한 좌극한 하면 1과 마이너스 1로 다르잖아. 이해가 가?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수렴해, 안 수렴해? 그럼 얘를 수렴하게 무조건 만들 거야. 이게 있는데 수렴하게 만들 거야. 그럼 뭐가 있으면 돼요?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으면 돼요. 또는 인수로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절대값 x만 있으면, 절대값 x-1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렴하지 않는다고. 근데 수렴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이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우극한하면 얘가 제곱인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약분해서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 돼요. 얘 제곱인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약분해서 넣으면 0이 돼버려요.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이 내용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건 할 수 있어요? 진짠가요? 다시 집중.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다 됐나요? 이것만 아시면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설명을 가지고 21번을 풀어볼게요. 지금 봐봐요. 아까랑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처음 봤던 거랑 지금이랑 느낌이 좀 달라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요거 fx 있죠?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x라고 생각하세요. x 절대값 x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해야 돼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느껴지죠? 아닌가요? 자, 그래서 결국 얘 값이 존재해야 된답니다. 그럼 보시면 요 fx는 이렇게 생긴 걸로 확정이죠. 그럼 분모는 x에다가 몇과 몇 집어넣으면 1과 2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관찰 포인트는 요 a가 몇과 몇일 때 1과 2일 때만 보시면 돼요. 다른 때는 볼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분모가 0이 안 되니까. 그럼 요 a가 1과 2면 분모가 0이죠. 그럼 분자도 0이어야만 하죠. 근데 이게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절 믿으시라고요. 얘가 x-1이라고 합시다. 얘가 1이에요. 얘가 절대값 x-1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x-1을 갖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얘가 x-2죠. 절대값 x-2죠. 존재해야 되죠. 얘가 뭘 갖는다? x-1을 갖는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은 우리에게 gx가 뭐와 뭐를 갖는다? x-1과 x-2를 갖는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쉽죠? 그러니까 얘는 x-1에 x-2를 갖고 어떤 2차식을 이렇게 갖는다. 이런 소린 거예요. 뭘 갖는지는 몰라요. 잠깐 대기.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gx분의 절대값 gx 마이너스 fx 얘도 존재한대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읽을까요? 절 믿어보세요. 자, 그럼 가만히 보시면 요 gx가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그러면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얘가 x-1에 x-2에 어떤 2차식 qx가 되는 거고요. 절대값 gx-fx죠. 이게 gx고 이게 fx죠. 그럼 이거 두 개 묶을 수 있죠. 묶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얘가 뭐다? 베타다. 그럼 이 q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정적인 건 얘 때문에 a가 몇과 몇일 때? 1과 2일 때를 관찰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수렴한다니까요. 이렇게 절대값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누구를? x-1과 x-2를 보완해야 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얘가 가? 얘가 x-1 곱하기 x-2로 생겨 먹어야 얘와 얘, 확정적인 얘와 얘를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qx-1. 얘가 뭐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gx는 x-1에 x-2의 qx였죠. qx니까 x-1, x-2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다. 이게 gx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몇 넣어라? 마이너스 1 넣어라가 정답입니다. 정답 42. 자, 공통과목 마지막 22번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문제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앞에서 이제 공통과목 해설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처럼 이제 미시 같은 지수로 감수가 있잖아. 그럼 이제 두 개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미시 같은 지수와 로그는 반드시 교점을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수 로그 함수와 직선과의 관계가 나오면 직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꼭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요 두 개의 지수함수의 교점을 A라고 했으니까 일단 A는 구하고 시작을 할게. 밑이 같으니까 A를 구할 수가 있다고. 자, 그래서 2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K 얘랑 K배의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K-2 이걸 만족하는 X값을 일단 구하자고. 자, 그러면 양변 2 곱하고 뭐 넘겨서 2의 X제곱 곱하시면 주어진 방정식은 4의 X제곱 그 다음에 넘어오면 플러스 2-2분의 K 이거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K = 0 이렇게 됐겠네. 양변에 2 곱하면 2 곱하기 4의 X제곱 플러스 4-K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미정계수가 두 군데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믿고 인수분해 하시면 2와 1과 2와 K와 마이너스 이 정도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래서 2배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K와 2의 X제곱 플러스 2가 0. 그래서 2의 X제곱은 2분의 K거나 마이너스 2거나 그런데 음수가 될 수는 없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X값 얘가 로그 2의 2분의 K 뭐 얘를 로그 2의 K에 마이너스 1 뭐 이 정도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교점의 X축좌표는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요 X값을 요 지수함수한테 대입하면 대응하는 Y값도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x값 집어넣으시면 2에 로그 2의 2분의 k 더하기 2분의 k니까 밑변환 공식의 활용에 의해서 자리 바꾸시면 y값 k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a의 위치는 로그 2의 2분의 k, k다. 이렇게 a점의 좌표는 무조건 잡혀요. 그리고 a점의 좌표는 일단 구하고 한번 시작을 합시다. 여기까지는 됐을까요? 자, 여기에서 풀이 방법이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지난 6평 이제 문제 올라오자마자 풀었을 때, 그러니까 나 혼자 빨리 일단은 풀고 시작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 일단 계산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풀이에요. 자, 요 A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지수함수와의 교점을 B라고 했지. 그러면 그 교점의 좌표를 못 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그렇게 방정식으로 풀면 너무 힘들단 말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생각으로 첫 번째 풀이를 한번 해볼게. 자, A점이 이렇게 있어. 우리는 요 A점은 잡았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요런 지수함수가 있는 거야. Y는 2의 x 세제곱 빼기 3. 그럼 요 교점의 좌표 B를 구하는 게 문제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첫 번째 어떻게 풀었냐면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점에서부터 시작해서 XY축 방향으로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요 위치를 편의상 P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면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가로 세로의 B는 1대1로 같았겠죠. 그러면 요 길이 P를 이용해서 A점을 이동하여 B점을 구해보면 너는 로그 2의 2분의 K에서 오른쪽으로 P만큼 갔고 아래로 P만큼 갔으니까 K-P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 점이 요 지수함수 위에 있죠. 그래서 대입을 해준 거야. 그럼 대입을 해주게 되면 K-P는 X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2에 로그 2에 K-1 플러스 P의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플러스 P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선생님 믿고 한번 잠깐만 보세요. 그럼 너는 2에 요거 로그로 다 바꾸면 로그 2에 K-로그 2의 8에 플러스 로그 2의 P제곱이 될 거고 뒤에 빼기 3이죠. 그럼 2에 요 로그 계산하시면 로그 2의 8분의 K배의 2의 P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랑 자리 바꾸면 위에 지수가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만 튀어나올 것이고 그래서 계산해보면 K-P는 8분의 K 곱하기 2의 P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8분의니까 지수법칙 쓰시면 K-P는 K배의 2의 P- 세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잠깐만 왔다 갔다 하면 마이너스 3 넘기고 요거 P 넘겨주시면 자, K 넘기고 얘 넘길까요? 3-P는 K의 2의 P- 세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식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럼 가만히 보면 자 보세요. 얘가 심상치 않잖아. 왜? 이러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P가 몇이라면 3이라면 여기가 0되죠. 여기가 빵제곱이니까 여기가 1이죠. 그래서 K-K 0 이게 왁구가 딱 맞아요. 그래서 P값은 3이구나. 이렇게까지 구한 거야. 이게 선생님의 첫 번째 풀이에요. 일단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P가 3이다. 그래서 요 선분 AB의 길이가 3, 3이니까 몇이 되겠어요? 3루트 2다라는 걸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요 길이가 3루트 2다. 그래서 선생님의 첫 번째 풀이는 요 P와 P를 3이라고 구한 거. 요렇게.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로 첫 번째 풀이를 한 거야. 그리고 쭉쭉쭉 문제를 풀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 풀이든 두 번째 풀이든 풀이법이 같습니다. 근데 P값을 이렇게 찾았다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풀이로 가만히 보자면 이게 조금 억지스럽잖아. 맞아요? P값 3 집어넣는 거 이거 못 찾으면 어떡해? 그쵸? 그래서 P가 3이고 선분 AB의 길이가 3루트인 건 맞지만 요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한번 풀어보자고. 자, 두 번째 풀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풀이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요거 다 지웁니다. 우리 이거 P3이라고 구했죠? 다 지울게요. 요거 B점의 좌표도 지우고 P의 위치도 지워볼게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A점의 좌표는 구했죠? 솔루션 2번입니다. A점의 좌표를 로그 2에 2분의 K, K 이렇게 구한 거잖아. 그런데 A점의 좌표가 조금 좀 별로죠? 그래서 얘를 좀 이쁘게 쓸게요. 이걸 어떻게 이쁘게 쓸 거냐면 고1 때 배웠던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얘가 X축 좌표고 얘가 Y축 좌표죠. 그러면 X축 좌표는 로그 2에 2분의 K고 Y축 좌표는 K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 가나요? 그러면 얘 지수로 바꾸면 2분의 K가 2의 X제곱이 되고 K가 2의 X 플러스 1제곱이 돼요. 그럼 이것도 K고 이것도 K죠. 맞아요? 그러면 Y랑 얘랑 같았겠죠? 즉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한 요 A점의 좌표 얘가 요 지수함수 위의 점이다 라고 찾아낸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요 지수함수와 요 지수함수를 봤더니 얘가 이렇게 변하기 위해서는 X축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시면 되죠. 아, 그래서 가로 세로가 몇이구나? 3, 3이구나.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취의 방정식을 이해해서 이렇게 해서 세련되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첫 번째 솔루션처럼 그냥 생계산해서 조금은 억지스럽지만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3, 3이므로 선분 AB의 길이가 3루트 2라는 사실을 찾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나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선분 AB의 길이를 3루트 2라고 찾아낸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괜찮은 건 두 번째 쭉쭉쭉 가는 행위가 더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원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가 문제에서 몇이다? 16이라고 알려줬죠. 자, 그러면 삼각형은 요 우리가 구한 3루트 2를 밑변이라 하면 원점에서부터 수선의 길이 요게 높이로 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높이를 편의상 h라고 하면 넓이 16은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h가 되고 그래서 h는 3루트 2분의 32 유리화 하시면 몇이죠? 6분의 2니까 3분의 16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h의 길이가 몇이다? 3분의 16 루트 2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사용하는 요령이 있는데 잘 보세요.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죠? 근데 빨간색은 수선을 그린 거죠. 그럼 빨간색은 기울기가 몇인 거죠? 1인 거죠. 기울기가 몇이라고? 1인 거라고. 그런데 빨간색의 길이가 몇이어야 돼? 루트 2잖아요. 루트 2.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 XY축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요 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가로 세로의 B, 요 직각삼각형에 대하여 가로 세로의 B가 1대 1대 루트 2여야 된다는 거지. 빨간색의 길이가 3분의 16이 된 거니까 가로 세로가 모두 몇이다? 3분의 16, 3분의 16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 수선의 발의 좌표가 몇이 되는 거죠? 3분의 16, 3분의 1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16 더하기 3분의 16. 즉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32다 라고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고, 요 직선 위에 누가 있죠? A점의 좌표가 있죠. 그래서 대입해 보시면 K는 마이너스 로그 2에 2분의 K 더하기 3분의 32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줄 수가 있어요. 요 로그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로그 2의 K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32가 되는 거죠. 내가 구할 게 나왔죠. 얘만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로그 2의 K 더하기 K는 요거 계산하셔서 3분의 35다. 그래서 분자분모 더하시오. 정답은 3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문제에서 꼭 알아야 될 지점은 첫 번째, 미시 같은 지수로그 함수는 교점을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미시 같은 지수로그 함수는 평행 대칭이동 성질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지수로그 함수와 직선과의 관계는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한다. 네 번째, 교점은 어쩌면 구할 수도 있다. 이 네 가지 상황들은 항상 기억을 좀 하고 있다가 문제에 따라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2번 괜찮았죠?